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내년이에요. 내년 재테크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고 월급 관리 어떻게 할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뭐 다이어트를 해야지, 올해는 뭐 금연을 해야지, 돈을 모아야지 뭐 이런 게 좀 많잖아요. 3대 뭐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 제가 운동하고 금연 이런 거는 못 도와드리지만 재테크적으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월급 관리 뭐 재테크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예. 저는 이제 재무설계사예요. 재무설계사고 이 책도 이제 돈을 부르는 재테크라는 책을 좀 됐어요. 쓴 지는 한 4년, 5년 됐나? 예. 그래서 지금은 서점에 없고요. 다 팔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경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도 하고 있고 상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신청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무료로 하니까. 왜 무료로 하냐고 하는데요. 일단은 무료로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상담료 지불하는 분도 계시고 그냥 가볍게 상담을 어떠신 분은 뭐 돈 안 받으니까 부담 없이 오셔도 됩니다. 다른 데 무료 재무설계 하시는 분도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보다는 제가 그래도 퀄리티는 좀 좋지 않을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재테크에 대해서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설계, 자산관리. 이거를 이제 일부로 할 거예요. 일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기초이론 이거를 2부로 할 거고요. 투자 전략 얘를 3부로 할 거예요. 이 부동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상황 봐서 할 거고요. 일단은 이 세 가지 위주로 할 거예요. 부동산은 제 유튜브 지금 찍어놓은 게 엄청 많아서 겹치는 게 너무 많아서 요 세 가지 위주로 할 겁니다. 일단 1부 보시면은 이제 재테크가 뭐냐? 재무 한자죠, 한자. 테크놀로지 합성어예요. 제 만물 뭐 이렇게 뭐 돈 재물 그거고요. 하이테크 뭐 그런 테크놀로지 뭐 이런 거예요. 네, 일단 이제 주식 투자가 있을 거고 채권 투자가 있을 거고 원자재가 있을 거고 부동산이 있겠죠. 주식 투자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되는 거는 주식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안 해보신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안 해봤다면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제가 재무설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 만났는데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을 거의 못 봤어요. 거의. 예. 맨 처음에 벌다가 나중에 다 잃으세요. 처음에 자신이 뭐 잘하는 줄 알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누구나 수익이 날 수는 있거든요. 그 홀짝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한순간에 돈을 잃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특히 공무원분들, 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하세요. 지방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식은. 왜냐면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이제 샀다 팔았다 하는데, 저는 주식은 최대한 하면 안 된다. 근데 왜 제가 여기다 주식 투자를 써놨냐면은 이게 코스피, 코스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종합주가 지수예요. 코스피, 이러면 코스닥. 이거를 이제 알아야지 이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기가 좋다. 경기가 좋으면 코스닥, 코스피들은 오르게 되어 있어요. 경기가 안 좋으면 떨어지고요. 근데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경제가 좋아야지 투자를 해도 뭐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주식 말고 우리는 뭐 계속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펀드를 할 거예요. 펀드를 잘만 선택해도요. 뭐 10%, 20%는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2018년 12월 말에 어떤 분이 펀드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중국 추천했거든요. 중국 펀드. 근데 이번에 1년 만에 몇 프로 오르면 30% 올랐어요. 근데 그때 중국 추천하신 분 거의 없었어요. 그때 왜 중국이 많이 빠졌냐면은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무역 전쟁 막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빠졌는데 이거는 오래가지 못한다. 서로
서로 싸우다가 지칠 거다. 언젠가 합의하겠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들어가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분 당연히 들어갔고요. 요번 엊그저께구나. 엊그저께 연락 와서 고맙다고 저한테,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카톡으로. 어쨌든, 이거 코스피 코스닥의 그 흐름은 좀 아셔야 돼요. 재테크를 하시려면. 그래서 코스피가 뭐고 코스닥이 뭔지. 예, 이거는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이거 뒤에서 다 할 거예요. 채권 투자는 뭐 이게 어려워요. 채권이라는 말이 자체가 어렵고요. 이게 뭐 되게 중요한 문서 같고 이런데 그냥 다 필요 없이 그냥 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금. 음. 자, 그럼 원자재, 금, 금값 어떤가요? 지금 금값이 오르고 있을까요? 떨어지고 있을까요? 이거는 검색하면 다 나오죠. 근데 이거에 바탕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이 부동산은 당연히 요즘에 아파트. 아, 네, 죄송해요. 딴짓하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핸드폰 뭐가 와가지고요. 네, 다시 진행할게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토지, 경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초보자분들은 아파트를 하는 게 더 맞아요. 오피스텔, 상가, 토지, 경매는요, 이게 부동산 좀 아시는 분들도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맞고,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제가 나중에 다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재무 설계가 뭔지도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재무 설계는 사회초년생들은 이런 목표를 갖고 있을 거예요. 학자금 대출이 있을 분들은 대출 상한, 결혼자금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돈을 모으죠. 신혼부부는 대부분 이제 처음에 집 사기도 버겁죠. 집 사기도 버겁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세 대출을 이제 상환하는 목적으로 돈을 모으시고 내 집 마련, 그 후엔 내 집 마련이니까 내 집 마련할 때도 대출을 끼긴 하죠. 음. 결혼하면은 빚이에요, 빚. 근데 그 빚이 좋은 빚이 있고 나쁜 빚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을 졌어요. 1년에 뭐 이자가 1,000만 원 나간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아파트 값이 5천만씩 오르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좋은 빚이죠. 다 빼고도 4천을 버니까. 근데 반대로 1,000만 원 빚 졌는데 1년 후에 아파트가 변동이 없다. 그러면 1,000만 원 손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더 빠진다. 그럼 더 손해를 보는 거. 그쵸? 그래서 이제 대출을 물론 해야긴 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되죠. 그쵸? 어쨌든 40대, 50대 분들은 자녀 교육, 자녀 결혼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시고 50대, 60대 분들은 노후, 상속증여. 근데 노후가 가장 많고요. 상속증여는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돈 많으신 분들이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노후 준비인데 연금도 연금이지만요. 나중에 이런 걱정 많이 하세요. 내가 아프면은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비 없으면 어떡하지? 요양병원 갈 수 있는데 요양병원 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맞게 이제 저희는 재무 설계를 해드리는 거죠. 음. 이 자산 관리는 돈 관리예요, 돈 관리, 월급 관리. 그러니까 돈 많으신 분들은 자산 관리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근로자분들은 돈 관리, 월급 관리라고 좀 많이 말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생각보다 쉽습니다. 예. 세후 소득이에요, 세후. 세후. 세전 아니에요. 월급에 뭐 어떤 분 연봉 몇 천만 원인데 그거 다 세금 전으로 말하는데 세금 다 떼고 실제 수령하는 금액 있죠? 그것을 가지고 소득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 지출은 뭐냐면요. 옆에 보시면 적금, 펀드, 연금, 보험, 대출. 그러니까 지출이긴 지출이잖아요. 그냥 나가잖아. 돈이 나간다. 그래서 이제 고정적으로 나간다. 이게 물론 이게 저축은 되고 있지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 달에 얼마씩 하는지, 뭐 그냥 쉽게 그냥 200만 원이라 할까요?
뭐 적금이 얼마, 펀드에 얼마, 연금이 얼마, 보험이 얼마, 대출이 얼마, 그래서 한 이게 한 100만 원이라고 할까요? 다 합쳐서. 그쵸? 그 변동 지출은 뭐냐면요. 본인이 10원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변동이 10원이라도 되는 것들, 그걸 다 일로 모으는 거죠. 교통비, 뭐 통신비가 고정적이라서 고정으로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교통비도 내가 택시를 안 타면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요금제를 바꾸면 좀 줄일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변동 지출을 한 60만 원이라고 할까요? 60만 원을 하면은 추가로 저축하는 금액이 한 4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되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제가 상담을 하면은 자신의 지출을 다 정리하는 시간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확히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그리고 뭐 휴가비, 그 다음에 뭐 이벤트적인 어떤 비용, 뭐 기념일도 챙겨야 되고, 뭐 아니면 뭐 성과급도 어떻게 들어오고, 뭐 나중에 연말 보너스가 어떻게 되고, 나중에 연봉 인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인, 그리고 뭐 이직이 예상되어 있는지, 뭐 여러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재무 설계를 짭니다. 이건 단순하게 지금 제가 쓴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생각지 못한 거를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알려드리는 거죠. 네. 그럼 결론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40만 원이라는 돈이 나왔잖아요. 이걸 가지고 저축을 또 어떻게 해드릴지, 어떤 식으로 저축하면 좀 더 좋을지 이제 또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이게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제 보통 이렇게 돈 재테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나 무조건 재테크 해야지 해서 주식 많이 가시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인생 설계를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자산 관리, 월급 관리. 이게 이제 이제 목표를 세운 다음에 월급 관리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테크고요. 재테크를 잘하면 부자가 되겠죠. 음. 부자의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서 뭐 100억이니 1000억이니 뭐 1조니 아니 난 10억만 있어도 부자 같은데 이렇게 하면 10억이죠. 어쨌든 본인의 위치에 맞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죠. 재무설계 이제 목표를 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30대 분들은 이 자료는 통계 자료가 아니고요.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이에요. 음, 경험했던 그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상담했던 내용들이에요. 상담했던 남자분들은 보통 결혼 필요 자금은 이 정도 생각하고 계시고 여자분들은 이 정도. 남자가 많은 이유는 집이죠, 집. 음. 1억 5천으로 뭐 지방에 있으신 분들은 충분할 수도 있지만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부족할 거고요. 그리고 남자 혼자서 1억 5천을 모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이 한 1억 정도는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남자가 결혼하기 전까지 한 5천만 원은 충분히 모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1억 5천은 솔직히 불가능해요. 물론 대기업 다니고 그 취업이 빠르고 결혼을 늦게 하신 분들은 1억 5천도 가능하지만은 대부분 다 5천만 원 정도를 많이 모으고 결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 준비 필요 자금이 미혼들한테는 이게 무조건 재무 목표고 40대 분들은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셔야지. 예. 이 서울 지역 그 수도권 기타 지역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평균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고 실제는 서울 지역은 강남 제외하더라도요 요즘에 비싼 데는 많이 비싸죠. 뭐 10억 그냥 넘는 데도 있고 수도권도 뭐 분당이나 뭐 하남 뭐 강명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좋은 데들 그런 데는 뭐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가요. 강교 뭐 이런 데 판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3억에서 5억은 그냥 평범한데 평범한데. 음. 그 아파트 가치가 없는 데일 수도 있어요. 예. 어쨌든 이런 게 필요한 거고 50대 분들은 이제 지금은 이제 결혼을 또 늦게 해가지고 60대 분들이 많죠. 그쵸? 보통 마흔인데 애가 뭐 지금 유치원 다니고 있으면은 자녀 대학 결혼이면은 거의 이제 60 넘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음. 지금 60 넘어도요, 일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60 전에 뭐 은퇴하고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60 넘어서도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자금 4천만 원인데 이거는 대학교 근데 한 학기 1년을 등록금을 1천만 원 정도 본 거고요. 한 명당. 그리고 아들 결혼 전 여기 1억 이렇게 딸 결혼 한 2천 정도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아들 딸 왜 이렇게 차별하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아들은 결혼할 때 1억 주고 딸은 한 2천 보태주고 나중에 딸이 결혼해서 집을 확장할 때 8천을 보태주는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처음부터가 아니라. 음. 똑같이 1억씩 줄 거래요. 네. 그 다음에 60대는 풍요로운 노후 생활 해가지고 매월 200원 있어야 되겠다. 200원 있어야지 먹고 살죠. 그때도 영화도 보실 거고, 그때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인터넷도 하실 거잖아요. 음. TV도 보실 거고, 어, 그 TV도 보실 거고.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좀 생활이 좀 빡빡하니까 여행도 다니고 뭐 손자 용돈도 주고 하려면 100만 원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인생의 목표가 이제 평균적인 거고요. 중간중간에 차를 사겠다, 뭐 여행을 가겠다, 뭐 나는 나중에 전원주택을 뭐 짓겠다, 세컨하우스를 짓겠다, 뭐 이러신 분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자기네 제목은 다 다르니까요. 음. 그 이제 기초 이론인데요. 이 기초 이론을 제가 한번 끊고 가야 되겠네요. 원래 1부를 기초 이론, 잠깐만. 이거 끊고 가야 되겠네, 끊고. 네. 한 이 정도 하고 제가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